안녕하세요. 지식과 재미 사이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쓸모 있을 수도 있는 정보를 캐내는 슬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항상 진지하고 무거울까요? 교과서 소홍 역사가 거대한 전쟁과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만 담고 있다면 솔직히 좀 심심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삽질과 황당한 해프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건이 없었다면 세상이 너무 심심했을 것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 탑5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들이 없었다면 아마 인류의 역사는 A+ 모범생의 재미없는 노트 같았을 거예요. 자, 그럼 시간 여행을 떠날 준비되셨나요? 슬랭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 에뮤 대전쟁. 자, 5위부터 충격적입니다. 세 떼에게 공식적으로 패배한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1932년 호주에서 벌어진 에뮤 대전쟁입니다. 당시 호주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참전 용사들에게 땅을 나눠주며 농사를 장려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해 약 2만 마리의 에뮤떼가 번식기를 맞아 서호주로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한테 농경지는 뭐다? 그렇죠. 완벽한 뷔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절규했고 정부는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기관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파견합니다. 메러디스 소령이 이끄는 아주 위풍당당한 군대였죠. 그런데 여러분, 에뮤가 어떤 새인지 아시나요? 키는 2m에 달하고 시속 50km로 달리는 깃털 달린 탱크입니다. 군인들이 기관총을 발사하면 에뮤들은 마치 훈련받은 특수부대처럼 10여 개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사방으로 내뺐습니다. 총알은 허공을 갈랐고 어쩌다 한두 마리가 맞아도 두꺼운 깃털과 지방층 때문에 끄떡도 안 했죠. 결국 수천 발의 총알을 쓰고 잡은 에뮤는 고작 수십 마리. 군대는 철수했고 언론은 새한테 진 군대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인류가 자연 앞에서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보여준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유쾌한 패배가 아닐까요? 4위 댄싱 플레이그. 1518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트로페아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갑자기 집 밖으로 나와 격렬하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며칠 동안 계속 춤만 췄습니다. 더 기이한 건 이 춤이 전염병처럼 번졌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만에 30여 명, 한 달 뒤엔 무려 400명이 함께 미친 듯이 춤을 췄습니다. 발은 피투성이가 되고 뼈가 부러져도 춤은 멈추지 않았죠. 당시 의사들은 이게 뜨거운 피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진단하고 치료법으로 춤을 더 춰서 열을 빼내라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당국은 아예 광장에 무대를 설치하고 전문 댄서와 악단까지 고용했어요. 불난집에 부채질한 거죠. 결국 사람들은 심장마비와 탈진으로 하루에 15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이 기괴한 사건은 아직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집단 히스테리다. 독성 곰팡이에 중독된 거다. 여러 가설만 무성하죠. 이유도 모른 채 죽을 때까지 춤을 춰야 했던 사람들.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기괴하고 슬픈 축제가 아니었을까요? 3위 양동이 전쟁. 여러분은 양동이 하나 때문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은 전쟁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1325년 이탈리아. 당시 사이가 안 좋기로 유명했던 도시 국가 볼로냐와 모데나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느 날 밤 모데나 군인 몇 명이 볼로냐에 몰래 잠입했다가 뭘 훔쳐갈까 고민했나 봅니다. 금은보화? 아니요. 그들은 도시 중앙 우물에 있던 참나무 양동이 하나를 들고 튀었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너희 도시에 침입했다는 조롱의 의미였죠. 이 소식에 볼로냐 시민들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감히 우리 양동이를. 볼로냐는 당장 양동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모데나는 싫은데 그를 시전합니다. 결국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됐고 볼로냐는 3만 2천의 대군을 이끌고 모데나로 쳐들어갑니다. 양동이 하나 되찾겠다고요? 결과는
7,000명의 모데나 군에게 볼로냐 군대가 처참하게 깨지고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모데나는 아직도 그 양동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모데나 시청에는 그 양동이의 복제품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인류의 자존심 싸움이 얼마나 비싸고 허무한 대가를 치르는지 이 양동이 하나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죠. 2위 튤립 투기 광풍. 지금 보시는 이 예쁜 꽃, 튤립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이 튤립은 부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돼 희귀한 줄무늬가 생긴 튤립은 그 가치가 상상을 초월했죠. 사람들은 튤립에 미쳤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 튤립 알뿌리를 샀고 심지어 아직 피지도 않은 튤립의 권리를 사고 파는 요즘으로 치면 선물 거래까지 등장했죠. 샘페르 아우구스투스 같은 희귀 품종은 암스테르담의 저택 한 채와 맞먹는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귀족부터 하인까지 전 국민이 튤립 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영원히 오를 것만 같던 튤립 가격.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거품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1637년 2월 한 경매에서 튤립이 유찰되자 패닉이 시작됐고 가격은 한 달 만에 100분의 1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됐던 사람들은 알거지가 됐고 네덜란드 경제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꽃 한 송이가 만들어낸 인류 최초의 경제 버블. 이 사건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명언이 왜 진리인지 알려주는 아주 비싼 교훈이었습니다. 자, 이제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드디어 대망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스케일이 크고 황당했던 이 사건,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그 전에 혹시 여기까지 재미있게 보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는 사랑이고요. 1위 우주전쟁. 대망의 1위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세상이 정말 심심했을 사건. 바로 1938년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화성인 침공 사건입니다. 물론 진짜는 아니었죠. 1938년 10월 30일 헬로윈 전날 밤 배우 오슨 웰스의 라디오 극단은 H.G. 웰스의 소설 우주전쟁을 라디오 드라마로 각색해 방송합니다. 그런데 이 연출이 너무나도 천재적이었습니다. 평범한 음악방송 중간에 긴급 속보입니다. 라며 실제 뉴스처럼 현장 중계를 끼워 넣은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시커먼 무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괴물입니다. 화성에서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날아왔다. 뉴저지에 착륙했다. 화성인이 열광선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 너무나도 사실적인 방송에 미국인들은 이게 드라마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약 100만 명이 이 방송을 실제 상황으로 믿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지하실에 숨거나 총을 들고 집을 지키거나 짐을 싸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전화국은 불통이 되고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었죠. 다음날 라디오 드라마가 공포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들. 방송이 끝나고 드라마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공포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미디어가 대중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 전설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죠. 이보다 더 스케일 크고 흥미진진한 해프닝이 또 있을까요? 클로징.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5개의 사건 어떠셨나요? 어이없고 황당하지만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역사를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딱딱한 연대기 속에 숨겨진 이런 비급 감성의 역사야말로 우리가 과거와 즐겁게 소통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심심했을 사건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황당한 역사적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 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쓸모 있을 수도 있는 랭킹 사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슬랭사였습니다.